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공포가 큽니다. 네, 이게 이번 주 들어와서 뭐 증시도 증시인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뭐 저 역시도 멘탈 관리하기 힘들었고 아마 이거 보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투자자 다들 힘들었죠. 좀 공포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6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검은 목요일 이야기 나옵니다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날이더라고요. 네, 뭐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뭐 기업 뭐 지수 하락도 하락인데 뭐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 뭐 10% 가까이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공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10% 빠지는 건 예사로 나올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하고 시작하시죠. 네, 이번 주에는 뭐 증시가 너무 안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하는 그런 좀 충격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300도 이탈을 했었죠. 일단 이제 그 이번 주에 증시 하락의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알파벳이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사실 아닌데 클라우드 이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증시를 가장 그 뒷받침했던 게 미국의 빅테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죠. 기술주들이 무너진 게 이제 시작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도 기술주들은 꾹하니 버텼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견조했는데 이제 이들마저도 무너지니까 아, 이젠 기댈 곳이 없구나. 이런 좀 공포감이 우리나라 증시까지 좀 충격을 줬고, 그다음 또 이번 주 들어와서 LG엔솔의 실적 발표가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지수 하락에 또 빌미가 됐던 게 2차 전지들이 내년 전망을 좀 어둡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 일단 이제 글로벌 선도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테슬라가 했던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꺾여버리면서 2차 전지주들의 그 투매가 나왔고, 사실 이게 또 신용 매물이 좀 많았잖아요. 반대 매매까지 많이 겹쳐서 뭐 생각 이상으로 더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거기다가 또 코스닥이 더 힘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엔터주 되게 좋았잖아요. 코스닥 시총도 크고. 근데 엔터주가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마약 리스크가 좀 터져가지고 주가들이,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그런 막 루머들이 막 퍼지면서 루머도 많았고 뭐 또 어느 정도 또 실체도 몇 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케이팝도 위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기업이 뭐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10%인가 빠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시장이 안 좋은데 각종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또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중국이 1조 원 정도 국채 발행한 거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1조 위안이죠. 1조 위안 맞습니다.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한 건 사실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분명히 호재인데 그냥 이게 묻혀버렸죠, 사실. 중화권 증시는 다 괜찮았죠. 견조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사실상 이게 다른 이슈에 그냥 다 묻혀버리다 보니까 좀 힘들었다. 그래서 주요 우리나라 증시를 오래 이끌었던 뭐 2차 전지나 엔터주의 이런 급락 여파, 미국 빅테크 견조했던 이런 섹터들의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급까지 좀 이게 꼬였잖아요. 이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서 어쨌든 이번 주는 너무나 좀 공포스러웠던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제 배경은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뭐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 즉 채권 매도 안 한다는 빌 에크먼 이분 발언이 나오니까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한번 떨어지면서 또 시장도 한때 오르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뭐 5% 10년물이 가깝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많이 힘을 잃은 상황이 되는데, 미국 국채 금리 향후 전망은 어떻게들 봅니까? 일단 이제 미국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경기 예상보다 좋은 거죠. 견조하니까 이게 장기 금리를 당연히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로 좀 일단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고 계속 고금리 유지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금리 더 올리겠다라고는 안 하는데 내릴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하이어 포 롱거라고. 그래서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 이슈인데,
채권 공급이 많은 거죠. 예.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또 전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예. 뭐 미국이 일단은 돈 쓸 일이 많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이거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재정 적자거든요. 예. 돈 이제 채권 발행해서 네. 계속 돈 조달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뭔가 반대편으로 꺾일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망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바뀔 수 있냐 이걸 보시면 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경기 이번에 물론 3분기 GDP도 잘 나왔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4분기엔 좀 둔화될 거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이 일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하이어퍼 롱고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국채를 금리를 하단시키는 좀 영향력은 좀 주겠지만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릴 재료는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재정 적자. 예. 근데 이거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하원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친 트럼프 네. 뭐 계율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재정 적자 지출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공화당 원리주의자에 가깝죠. 예. 그래서 예산안 다 깎고 있고요, 벌써. 네. 예. 그래서 이제 임시 예산안 해가지고 아마 좀 더 연장해가지고 합의를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의 논점 뭐냐면 민주당 재정 지출 많이 하는 거 막겠다는 거예요. 금리에는 호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는 시장 금리를 시장 좀 금리 이제 낮추는 거죠. 낮추죠. 왜냐하면 수급 때문에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금리는 향후엔 어쨌든 지금보다 높다기보다는 예. 서서히 안정화될 가능성은 좀 이런 근거 때문에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네. 근데 지금 뭐 중동 전쟁이 또 지상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있으니까 근데 유가만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가는 유가는 계속 빠지거든요. 조금 내렸죠. 네. 예. 그래서 유가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아직 좀 불안해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4.9% 예상치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정시에서는 이 긴축 우려 때문에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4분기가 조금 더 이제 떨어진다고는 보는데 또 이게 많이 떨어지면 또 경기 침체 나오면서 또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딜레마 같은데 4분기 전망들은 어떻게들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여기서 너무 성장은 원치를 않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금리를 자극시키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경착륙 와서 경기가 확 무너진다 이러면 당연히 증시에 또 안 좋죠.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 이게 연착륙.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잘 나오는 거는 원치 않고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도 좀 완만하게 떨어지게. 근데 진짜 실제로 아마 4분기부터는 좀 위축될 거란 전망이 많은 게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겠냐. 실제 마스터카드라든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10월부터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카드 소비가 줄고 있다. 예. 예, 실제 그래서 주가 급락해 버렸거든요. 카드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9월 데이터 가지고 지금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10월 데이터를 약간 틀린다 하더라도 그걸로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본다면은 좀 약간 소비도 지금보다 둔화될 것 같고 또 학자금 대출도 이제 갚은 게 10월부터 갚는데 예. 물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플러스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효과죠.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보면 적어도 10월부터 9월에 좋았던 이 데이터들은 좀 꺾이지 않을까. 예. 네. 꺾이는 거는 이제 분명한데 네. 너무 많이 꺾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 워낙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또 예상보다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꺾여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4분기 경기 전망은 3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정도. 예.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원 이제 비구이외환이라 하죠. 컨트리 가든 이게 이제 디폴트가 나온 악재가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 1조 위안 우리 돈 한 185조 정도 되는 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말하면 대규모 어떤 부양책을 쓴다 이런 이야기인데 호재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인데 시장에서 보는 어떤 기대나 뭐 평가는 어떤가요? 벽개원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부도났구나 그래서 좀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거의 영향을 좀 주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이거 벽개원 부도 나고 나서 홍콩과 중국 부동산 주들도 더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던 거죠. 달러채 결국 좀 부도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 안 줬고 반대로 이제 185조 국채 발행은
좀 약간 놀랬죠 시장에서. 이제. 예상 외로 좀 큰 편이죠. 큰 편이죠. 원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최대가 3.2%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3.8%까지 늘어나요. 예. 적자가. 그럼 뭐죠? 계속 돈 푼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 국채 긴급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렇죠. 야, 그 정도로 안 좋나? 지금 예. 상황이 이렇게 투입할 정도로 긴급하게. 근데 어쨌든 또 긍정적인 건 막겠다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더 안 좋아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다. 근데 아마 본격적인 집행은 일단은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5천억 위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집행을 할 것 같아서 이건 결국 부동산 투자 쪽에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되면 흔히 경기 민감주라 그러잖아요. 예. 투자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어서 일단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엔 별로 반응은 없었지만 국내 경기 민감주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호재성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0월 수출이 지금 4.6%로 증가했고 또 뭐 3분기 GDP 성장률은 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0.6%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조금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이 같은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분명히 좋아진 건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단기간에 안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안 보게 되죠. 사람들이 좀 무시하죠.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리가 중요하고 전쟁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도 사실 또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되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번에 그래도 좀 이 지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일평균 수출이 8.6%나 반등을 했어요. 예.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은. 항상 마이너스 막 20%, 30% 이걸 보다가 그리고 이번에 수입도 좀 늘어난 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입 보실 때 중요한 게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뭐가 늘었냐면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정밀 기기 있죠. 투자 관련한 쪽이 늘었네요. 네, 그걸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거는 생산을 하기 위한 예.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출은 좋아지고 있는데 수입도 이쪽과 관련된 수입으로 늘었다. 이거는 향후에 제조업 경기 이거 좋아지는 건데. 약간 긍정적인 예, 요인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장은 전혀 지금 예.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영할 거라고 봐요. 매크로 시장이 매크로가 좀 안정화되면. 그래서 분명히 현재 10월 20일까지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만 보면요. 어쨌든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어떤 조건들이 좀 만족이 돼야 개인들이 다시 정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금리가 좀 안정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탁금 많이 빠진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고금리. 고금리다 보니까 확실히 고금리가 이렇게 심해지면 일단 예탁금이 좀 과거에도 빠졌거든요. 근데 예. 그 현상이 이어졌고 이제 은행으로 간다 이거죠. 네, 자금. 은행도 있고 그다음 주가도 빠져버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예. 일단 빼버리는 거죠. 돈을 빼고 거기다가 이번엔 또 심했던 게 저희도 여름에 방송할 때 좀 약간 일부 경고를 좀 해드렸던 게 신용잔고 좀 많은 것 같다. 예. 그때 한 20조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넘었죠. 그때 근데 좀 걱정됐던 건 예탁금은 안 넣는데 신용만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지금 부메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반대매가 쏟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인 비중은 일단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개인이 뭐 더 팔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개인들이 조금 좀 지켜볼 예. 구간이고 이런 조건들이 좀 바뀌면 들어올 텐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죠. 예, 당연히 주가 올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은 예. 안 들어옵니다. 패닉 세일링이 예. 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반드시 이 오르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줘야 돼요. 예. 올해는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였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환경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려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렵고 또 연말 양도차익과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또 10월부터 12월은 주식도 안 사는 시즌입니다.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는 돼서 그 내년 초에 어떤 또 주도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년 초에 금리가 지금보다 좀 안정화되고 새로운 뭔가 원래 1월에는 항상 좀 주도주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수급 부담도 이제 해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내년 초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는 가뭄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했거나 선방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들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섹터 중에선 저는 좀 그 중국 소비주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이 어쨌든 국채 발행도 했고요. 예. 부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 2019년보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게 지금 훨씬 적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올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좀 약간 저는 이번 좀 약세장에서 그런 걸 본다면 좀 방어주 역할도 할 것 같아서 좀 더 상승세.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단 카지노 쪽, 예. 면세점 예.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괜찮았던 섹터가 그 조선주, 네.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좋은 회사도 있었고 좀 안 좋은 회사도 있었지만 이번에 카타르 수주도 좀 있었고 낙폭도 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카지노 면세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선 네. 이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좀 슬슬 생기고 있는데 말하자면 배당 수익률이 높고 또 주가 상승할 어떤 여지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우선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기업명만 말씀드리면 그 이 정유주 중에 GS 있잖아요. 예. GS 우선주가 우선주 본주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높은 편인데 6.3% 정도. 예.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진짜 분기 배당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분기 배당 이미 준 기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GS 우선주는 1년 기준으로는 6.3% 배당 나오고 항상 이제 단골 손님이죠. 우선주 하면 현대차 우선주. 네. 여기가 연간 기준으로 한 9% 정도 배당이 좀 나오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와가지고 예.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배당은.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그 대신증권 우선주가 무려 9.5%. 물론 이제 예상이니까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이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으로 한 9.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역시 이제 같은 그 금융회사죠. 삼성화재 우선주가 한 7.5% 정도 배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선주들이 본주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데 요 네 개는 그래도 6% 이상의 배당 수익을 좀 이렇게 주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제가 오늘 좀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 네 개 종목은 주가도 지금 약간 낮은 편으로 상승 거의 못 올랐죠. 네,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쪽입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이번 고배당주 중에서는 많이 오른 게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또 고배당주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주가들도 그렇게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현미 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신한투자증권의 김영태 남구명 연구원님이 아마 이제 이번에 반도체 새로 맡으시면서 처음 쓰신 자료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반붐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약자냐면 반도체 봄은 온다.
요거 붐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약간 이제 어감을 그렇게 봄이 해가- 온다, 예. 붐이 온다. 뭐. 예, 반도체 반붐온이라고 많이들 그러니까.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제 리포트인데 제가 그냥 요약만 해드리면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반도체 보면 성장주로 많이 생각도 하잖아요. AI가 막 붙고 이러니까. 근데 반도체는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시크릿컬입니다. 예. 경기 민감주죠.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중간중간 사이클이 커요. 네. 이 진폭이.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결국 재고가 좀 크다. 예. 재고 상황 따라서 이 굴곡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변곡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업황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업황을 지금 이미 돌아섰네? 이미 늦어요. 이미 늦고 한참 전에 벌써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좋다고 하면 이미 주가는 빠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굉장히 그 주가가 민감하다는 걸 예. 꼭 그 특징을 염두에 좀 있겠고 반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는 ISM 제조업 지표라고 합니다. 미국의. 예. 요거랑 거의 동행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반등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주기상 평균 4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돈대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ISM 제조업 지수 저점이 코로나 때 2020년 4월 달이거든요. 지금 거의 올해 연말 가면요 44개월이 지난대요. 아, 그럼 이제 한 번 온 거죠. 이렇게 갔다가. 예. 그럼 이제 사이클 상으로도 바닥치고 돌릴 시기가 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신규 주문에서 재고 뺀 거. 이게 올라가면 뭐죠? 주문이 많다는 얘기죠. 예. 재고보다. 근데 두 가지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재고가 빠져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주문이 늘어서도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뺀 값이. 네. 근데 이번에는 주문이 늘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이제 나올 것 같다. 아. 이미 9월부터 신규 주문이 반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재고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우호적이고 중국의 재고 사이클도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 예.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이제 전자제품 이런 재고가 이미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러면 반도체도 당연히 같이 간다. 아,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좀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수차례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근데 어쨌든 큰 하락 뒤에 이렇게 상승했던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2013년도에 그때 애플 아이폰 나오고 그때 LTE가 처음 이제 장착되면서 그 스마트폰 사이클 한번 열렸잖아요. 그때 뭐 반도체 한번 큰 사이클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일본의 엘피다가 망했어요. 예. 2012년에. 그 최악일 때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걸 이끌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에 진짜 업황 안 좋았거든요. 근데 17년에 유튜브 시대 열려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투자 엄청 났어요. 그때 한번 슈퍼 사이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슷하다는 거죠. AI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최악의 국면에서 업황이 좋아질 때 뭔가 새로운 수요가 꼭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AI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줬습니다. 수익률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 ISM 제조업 지수가 50 넘으면 이제 호황으로 가거든요. 예. 지금 아마 49 정도 돼요. 네. 돌파 직전에 투자했을 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대요. 아, 근데 지금 6개월간 과거 평균 내보니까 수익률이 24.3%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9니까 돌파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좀 투자하기엔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일단 메모리 쪽은 질과 양이 다 좋다고 합니다. 질은 HBM과 DDR5 새로운 그 성장 상품이죠. 이게 좋아지고 양은 D램 탑재량이 늘어난대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옛날보다 D램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전보다. 용량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이 질과 양에서 좋은 쪽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 장비 쪽에서는 역시 후공정 투자랑 그다음 고부가 제품 여기 선단 공정이라 그러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적어주셨고 여기는 이 중소형주는 적혀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하고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이쪽이 적혀 있고 탑픽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꼽아주셨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그다음 미국의 케이던스라는 회사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뭐하는 회사 EDA라고요. 반도체 그 설계할 때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그 설계 자동화 회사 있어요. 예. EDA라고. 네.
요 회사 중에 이제 세계 3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탑픽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한번 반도체 업종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에 대한 우리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예측이나 또는 근데 사실 지금 이번 11월보다는요 사람들이 12월로 다 넘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11월은 왜냐면은 근데 여기서